안녕하세요. 필러 키닥터 신노년 톡스앤필 김중수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코필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단일 부위로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코 그리고 턱이거든요. 코필러는 딱 한 군데를 했을 때 얼굴 전체에서 인상을 가장 많이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로 한국 사람은 콧대가 낮기 때문에 코필러를 예쁘게 잘 하면 적은 금액으로 아주 매우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0가지를 추려왔거든요. 첫 번째, 필러 시술을 받을 때 아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필러 시술을 할 때는 대부분 코끝을 통해서 필러가 주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프죠. 아파서 연고 마취를 하거나 주사 마취를 하게 됩니다. 주사 마취의 장점은 주사 마취할 때만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느낌이 없다는 데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연고 마취는 사실은 마취 강도가 좀 약해서 주사 찌를 때 통증은 조금 줄죠. 하지만 이제 시술 내내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사 마취를 강하게 해서 느낌을 없애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코필러를 하면서 코필러 하다가 아파서 못 받겠다 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아프긴 하지만 다들 잘 받고 가십니다. 이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부작용인데요. 어떤 정도의 확률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굉장히 심한 정도의 부작용이라고 할 것은 보통 피부 괴사 그리고 가장 심한 타입은 실명까지도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부작용이라고 할 것은 이제 멍이라든지 아니면 모양에 대한 불만족 이 정도거든요. 괴사라는 것은 이제 필러가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부작용인데 한마디로 피부가 썩는 거죠. 그리고 실명은 더 드문데요. 괴사가 점점 심해지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이제 실명에 이르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보통 학교에 가거나 출근을 할 때 우리가 집을 나서면서 오늘 버스 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필러 시술을 받을 때도 그런 두려움증은 거의 안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하는 게 그러면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코필러만 한다 그러면 시술 시간은 대략 마취부터 끝까지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내외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큰 문제 없이 잘 끝나고 보통 코는 멍도 잘 안 드는 부위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고 시술 직후에 뭐 친구를 만나시거나 어떤 약속을 가셔도 됩니다. 이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붓기 자체도 크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새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특히 뭐 다음날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또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티가 날까요? 라는 질문인데 필러는 미용에 관련된 부분이라 의사 선생님의 그런 타고난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숙련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요. 아주 높게 됐는데도 티가 안 날 수 있고요. 아주 별로 안 높은데도 티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숙련된 그런 선생님 그리고 나의 미의 기준에 잘 맞는 선생님을 잘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부리코가 필러로 교정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매부리코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혹처럼 이제 뼈가 튀어나왔을 때 매부리코라고 하는데 근데 필러로 하면 매부리의 위쪽과 아래쪽에 필러를 넣어서 코를 일자로 만드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잘하는 선생님들이면 대부분의 매부리코는 필러로도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받으면 필러가 옆으로 퍼지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이것도 의사의 스킬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코는 옆에서 봤을 때 맨 위에 이제 피부가 있고요.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코 근육이 있겠죠. 그 밑에 뼈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피부 밑에 바로 필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긴 피하 지방층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필러를 넣으면 필러가 나중에 퍼집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퍼지고요. 그래서 코 수술할 때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것도 근육하고 뼈 사이에 실리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 수술을 실리콘으로 하신 분들을 만져보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실리콘이 안 움직여야 수술이 잘 된 거고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피하 지방층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 그렇게 수술이 되신 분들을 이제 만나보면 실리콘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거는 피하 지방층에 들어있어서 그런 거고 한마디로 수술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최신 시술 방법 그리고 아주 숙련된 시술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면 필러도 많이 퍼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양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필러 하는데 그럼 용량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골격이 아주 큰 남자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1cc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필러를 권하는 병원은 이건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1cc에서 1cc 미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입 필러가 좋아요, 국산 필러가 좋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아직까지는 고급 수입 필러가 좀 코에는 좋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필러가 6개월을 간다, 1년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필러가 모양을 예쁘게 유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러가 6개월이 지나서 유지가 되긴 돼도 옆으로 퍼져서 유지가 된다. 그럼 예쁘지 않잖아요. 필러가 예쁘게 유지되는 확률은 아무래도 수입 필러, 특히 코 전용으로 나온 필러들이 좀 높고요. 국산 필러들은 그런 성능이 아직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좀 쌉니다.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가급적이면 저는 수입 필러를 권하고요. 제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필러를 맞으러 오면 저는 수입 필러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코필러를 받고 수술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코 수술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만 코필러를 녹여주시면 그러면 문제 없이 아무 무리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필러가 고급 히알루론산에 응축된 그런 모양으로 코필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녹이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필러를 한 번 넣으면 끝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녹이는 약을 통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전부 다 녹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